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요. 한 번쯤은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할 거야. 기다려보지만 끝내 연락이 없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애쓰고 기다려도 이 관계는 결국 끝나겠구나. 그 순간 서운함과 허무함 그리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주간 연락이 없어서 일부러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온 적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합니다. 반갑게 받아주고 불편한 기색도 없는데 왜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연락 자체가 귀찮은 사람도 있죠. 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럽게 연락을 미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바쁠까봐 연락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며 자연스레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자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진정한 가까움은 없다. 단지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관계라면 그 사람도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본 적이 언제였나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계속 한쪽만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라면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의 위험성. 첫 번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결국 피곤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는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사이에는 심리적인 상하관계가 형성되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극적이 되어도 되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한쪽은 계속 노력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서는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중요한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은 나를 더 원하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관계는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더 연락하지 않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처음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졌고 이제는 내가 계속 애써야만 하는 관계가 되었죠. 그럴수록 불만이 쌓이고 결국 지치고 서운해지죠. 좋은 관계는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하고 내가 계속 애쓰는 관계, 그게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두 번째, 상대가 나를 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깜빡했을 수도 있으며 성격상 연락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접근 행동과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는 회피 행동이죠.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무심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아 자꾸 핑계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아, 바빠서 그럴 거야. 내가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바쁜 와중에도 짧은 메시지 한 통이라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연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상대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일상의 활력, 스트레스 해소 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저 필요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보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손을 놓을 것인지를요. 세 번째, 결국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신경 쓰며 먼저 다가가려고 애쓰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집착적 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그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는 심리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과 감정을 들여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라면 설령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는 것에는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무심하다. 그러나 진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그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계속 쏟고 있나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며 실망하는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 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락을 기다리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들, 그 후 연락이 오면 반갑지만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
이제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시간을 써보세요. 네 번째, 불균형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진정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멈추어 버립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다시 잘 되겠지.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올까요? 만약 연락이 끊긴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관계의 균형이 처음부터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상호적인 것이다. 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결국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된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혼자만 노력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연락이 없는 관계를 붙잡느라 새로운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연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요? 혹시 연락을 기다리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더 좋은 인연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인지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연락을 기다리며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서운함과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혹시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쓰지 마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모두 원래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할까?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해서 애쓰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타인으로 인해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관계를 놓지 않도록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연락이 되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며 또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